지난번 올렸던 영어 원서 읽기에 실패하는 원인과 해결법 1에서는 초반 부분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여 끝까지 읽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원서 읽기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를 많이 읽다 보면 자신만의 원칙과 노하우가 생깁니다. 원서를 읽으면서 생긴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자 가장 지키기 힘든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초반부 50페이지, 즉 스토리 윤곽이 잡히는 초반 2개 정도의 챕터를 읽었는데도 도저히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나에게 맞는 책을 읽자입니다. 그런데 왜 지키기 어려운 원칙일까요? 지금까지 읽은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워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붙잡고 읽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초반 부분 50페이지를 읽으려면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보자라면 훨씬 많은 시간이 들 수 있겠죠. 한글책으로 치면 거의 책 한 권을 읽을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으니 아까워서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도저히 맞지 않아 흥미가 생기지 않는 책도 끝까지 읽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작은 것이 아까워 붙들고 있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맞지 않는 책을 읽을 경우 더 많은 책을 읽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고 나에게 맞는 책을 골랐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단 하루 이틀 만에 책 한 권을 읽어낸 기억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한 달에 7, 8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은 책을 골랐을 때는 한 달이 넘게 책 한 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초반 50페이지 읽은 것이 아까워서 책 한 권을 붙들고 7권 정도를 읽을 기회를 놓친 경험이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두 번째, 맞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을 경우 슬럼프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원하는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의욕이지만 그 의욕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습관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면 영어 원서 읽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 매일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 실력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원서 읽기를 시도하지만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건 이렇게 습관으로 굳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어 원서 읽기를 꾸준히 지속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슬럼프입니다.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슬럼프란 녀석이 시시때때로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도 3년간 참 많이 만났는데요. 가볍게 왔다 금방 사라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장기 투숙 고객처럼 자리를 잡고 좀처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사람들이 원서 읽기를 포기하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세요라고 강조하는 건 바로 이런 슬럼프를 피해가고 슬럼프가 찾아와도 극복해가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슬럼프를 자주 만나지 않았던 초보자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더욱더 취약하기에 무조건 재미있는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장르와 분야가 확장돼 가니 너무 흥미 위주의 책만 읽는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토리 윤곽이 잡히는 책 초반 5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도 도저히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아까운 50페이지보다는 앞으로 수많은 슬럼프를 겪으며 읽어낼 200-300페이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계속 읽는 것이 좋을지, 나에게 맞는 새로운 책을 찾을 것인지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지금의 생각, 감정, 상태에 따라 나에게 맞는 책은 변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원서 읽기에서도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책을 접하며 원서 읽기에 감을 익혀야 하는 초보자가 책이 어휘를 100% 찾으며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욕심이 원서 읽기를 지속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원서 읽기를 할 때는 때로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읽기 시작한 책은 무조건 꼭 읽어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오기 덕분에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슬럼프는 덤으로 얻은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책도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 맞지는 않듯이 나랑 맞지 않는 책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작가의 문체가 유독 잘 안 읽힌다든지 내용 자체가 따분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이 느껴지는 책도 있습니다. 남들은 재미있다는데 베스트셀러인데 왜 난 재미를 못 느끼지? 하며 좌절하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책은 다 다르니까요. 또한 그때그때 컨디션과 생각, 감정 상태 등에 따라 더 맞는 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재미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보니 예전과 달리 잘 읽혀진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로맨틱 장르의 소설을 읽다 내려놓았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지루한 책이 아니었음에도 저희 현재 감정 상태에서는 그닥 끌리는 스토리가 아니어서 진도가 영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바꾸어 힐링서를 읽으니 읽기의 속도가 붙어 일주일 만에 읽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힐링서가 더 필요했던 것이고 좀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 포기했던 로맨틱 장르도 다시 재미있게 읽는 날이 있을 거라 믿기에 잠시 보류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너무 맞지 않으면 억지로 끝까지 끌고 가며 많은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읽다 재미없으면 쉽게 포기하기를 반복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책이 100% 완벽하게 마음에 쏙 들게 재미있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책에 나를 맞추어 가려는 노력과 인내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70% 정도만 만족해도 책 선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계속 읽어야 할지, 과감히 포기해야 할지 본인만의 기준과 감이 생기니 다독을 통해 기준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직접 읽은 책만 리뷰하는 매일 영어 원서 읽는 엄마 윤아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